안녕하세요. 언스입니다.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 개인의 삶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상황이 흘러갔는지,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피해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걸 알기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2019년에 서울로 취업을 하면서 3, 4평의 작은 월세방에서 지냈습니다. 2021년 계약 만료 시점에 회사 동료의 추천으로 부동산을 방문했고 8평짜리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세금이 2억 4,500만 원으로 큰 액수였지만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미가입 시 계약은 조건 없이 해지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었고 국가 지원 이자 혜택이 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계약을 했습니다. 1년 8개월이 지나 깡통 전세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하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2023년 2월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근길에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그로부터 이틀 전 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지옥 같은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허그 측에 전세금 반환 보증서의 진위 여부를 요청했더니 발행된 적 없는 위조 문서였고 국가 이자 지원 혜택 또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중개인의 허위 정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집은 전형적인 깡통 전세 사기 수법의 사례였습니다.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바뀐 집주인은 바지 사장이었습니다. 형사소송 결과 그는 사기꾼으로 드러났고 애초에 돈을 줄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 신분에서 브로커와 함께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전 집주인은 높은 가격으로 제게 보증금을 받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중개인과 바지사장, 브로커에겐 높은 리베이트를 지급한 후 책임은 바지사장에게 모두 전가하는 형태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넓어 보였던 자취방이 제게는 마치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대출이라서 사회초년생으로서 원치 않는 큰 빚이 생겼습니다. 출근하는데 길거리의 사람들이 전부 부럽더군요. 제 또래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나처럼 큰 빚이 없겠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재 집은 선순위로 점유하고 있지만 경매를 통해 셀프 낙찰을 하더라도 하락한 부동산 가격과 경매 특성상 보증금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합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들은 상당수입니다. 어느 날 저희 집 문 앞에 붙어있던 쪽지에 같은 집주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고 피해자 톡방에 들어가 보니 피해액은 자그마치 136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삶의 희망을 잃고 큰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자책감이었습니다. 조금 더 꼼꼼했더라면, 좁은 월세방에 계속 살았더라면 하는 후회로 스스로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돈과 집을 잃을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제 인생 계획이 무너진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동안 모아온 돈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제 자신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소송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도 새삼 느끼게 됐고 재판일이 다가오면 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처음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고 가족들을 보면 늘 미안했고 한동안 마음에 큰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성 탈모가 왔었고 얼굴과 목 등에 피부 발진이 일어났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몸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임을 몸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형사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으며 피해센터에서 법률 상담도 받았습니다. 소송은 변호사님께 맡기고 나니 제 손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모든 통화 기록을 녹음하고 부동산은 직접 찾아가도 봤지만 이미 행적을 감춘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로서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날에 경감님께서 수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셔서 거의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조사관 경감님께선 지금까지 받은 서류 중 가장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라 생각하니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 업무 이외에 집에서 외주 작업을 한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또한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들이 많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작년에 갑작스레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이자도 급증했습니다. 우리은행의 저금리 피해자 대출이 가장 빨리 나왔지만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 3개월 동안은 식비 포함 카드값을 한 달에 30-40만 원 정도 나오도록 생활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집에 정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약 1년 반이 소요됐고 8월 달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바지 사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요. 그는 마지막까지 변호사가 반성문을 대필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래도 재판부에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크게 인정이 돼서 2024년 8월 최종 판결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바지 사장만 처벌받았고 부동산과 전 집주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 집주인과 부동산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데 1차에서 패소한 후 항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수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최대 수익을 얻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번 항소심에서는 부디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세 사기의 역사가 짧아 임차인이 승소한 사례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고 이를 통해 사회가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바로잡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이 무섭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중요한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며 함부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 자신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창 힘들었을 때 함께 걱정해준 친구가 있는데 같이 쿠팡 띄워준다고 했던 말이 농담 반이었지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재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애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며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이며 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